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리스크 없는 점포 작업을 도와주는 공생천의 권 리더입니다. 오늘도 저희 두 대표님들과 모셔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사인을 배려하는 남자 장대남 TV. 안녕하세요. 저는 장대남입니다. 이거 끝까지 할게요, 제발.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네. 네, 행복창업의 손창업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장배남 TV.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잘라야 되니까. 네. 이대로 써야지. 오늘은 저희가 점포 작업하는 모든 분들이 인테리어는 필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물론 직접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부 인테리어한테 할 때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인테리어 직접 해주시나요? 본사에서? 제가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제가 직접 다 한다는 뜻이죠. 인테리어 쪽도 실내 한다는 인테리어요? 거예요. 실내 파사드 다 작업이 가능하죠. 파사드가 뭐예요? 외관, 익스테리어. 외관. 네. 감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목재부터 다 사서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전기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디자인에서부터 전문 업자가 있어요. 감리 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음. 근데 감리랑은 좀 틀리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준다? 예, 감리는 이제 체크만 하는 사람이고 업체를 선정해서 뭐 이렇게 공기 넣어주고 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초보 창업자 저는 나무 입장에서 자르고 벽돌 자르고 그런 거. 난 DIY 하는 줄 알고. 아우, DIY를 아. 직접 내가 진짜 페인트 어쩔 수 칠하고. 없으면 하는데 웬만하면 돈 주고 합니다. 그거인 줄 알고. 그건 저는 아니지. 아니, 많이 아니. 했죠. 저는 많이 했죠. 직접 저는 네. 직접은 못. 아니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아니, 답답해서 못 하고 옆에서 하는 게 잘 효율성. 못해 보이니까. 못해 그냥 보여서. 옆에서 당연히 하는 못 거지. 하겠어요. 아니 되게 차분하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렇게 급하신 게 또 있으신가 봐요. 저요? 어. 그렇죠. 할 때는 급하죠. 또. 일에 또 알싸하게 하시는. 근데 중요한 건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요새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특정 업체를 말해도 뭐하지만 직모마라고 하는 그 업체는 1년간 자사에서 그 계약 보증을 해주나? 3년인가 1년인가 보증해줘요. 사고 나도.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 업체가 이제 비딩이 되잖아요. 선정이 됐어. 불편사항을 이 집이라는 그 업체에서 다 관리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이 편했어. 그 와중에도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라든지 체크사항. 인테리어 선정에 견적 가지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나는 뭐 이런 업종을 할 건데 받지는 뭐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뭐 1,800이냐 뭐 2,500이냐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그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냐? 그거는 정말 잘 체크하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견적 가지고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인부 며칠을 이거 작업을 할 건지도 왜냐면 인테리어가 그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예, 인건비에서 많이 남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열흘이면 끝내는 거랑 20일 동안 질질 끌고 하는 거랑 또 틀려요. 저 벽돌 썼는지 아시겠죠? 왜 나무 자르는지 아시겠죠? 업체 선정 어디서 하세요? 업체 선정은 제가 직접 이렇게 어디서 픽을 하세요? 하죠. 뭐 저기 정보 얻는 데가 모여진 데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의 거래처? 그동안 거래처 입소문 작업한 현장 보고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검증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요새 저희가 이제 오토 플랫폼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비교 견적도 많이 되고 좀 더 수월해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나요? 대표님? 전 비교 견적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본인의 저 이제 경험을 지인 믿는다. 소개로 많이 하죠.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니까 이제 지인 소개. 지금은 제가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를 보고 가서 견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견적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볼 수가 있는데 초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지인 중에 인테리어에 대해 아는 사람을 친해져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사무실이든 어떻게 눈탱이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로. 그럼 개런티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고 나서 어떤 뭐 보수? 유지 보수 보통은 1년은 1년? 하죠. 예, 보통은. 어디까지 해주니 다 상의하겠네요 또. 상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디테일이 좀 틀린 건데 뭐 큰 거는 가당은 똑같죠. 외관적으로 뭐 이상이 있거나 뭐 틀려지거나 뭐 갈라짐, 기능적인 고장, 외관적인 고장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 사실 제가 아파트로 또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아파트 이제 완공, 준공이 끝나고 자기가 산 집에 가서 보잖아요. 하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크 막 해도 거기서 진짜 한 50% 정도밖에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건설사도 그 정도인데 네. 개인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중간에 막 과정이 많아지면 비싸잖아요. 네. 단가가. 네. 그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네요. 그냥 직접 많이 아는 수밖에.
그게 가장 최고고요.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소개 이거고 견적 가지고만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매장을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이게 손창호 우리 대표님이 쓴 책처럼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인부가 뭐 이런 작업은 한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하시는 거죠. 뭐. 아니 이 인테리어 자재 같은 거 구하는 어떤 지역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자재 그릇 찍기는 어디다 뭐 이런 게 있듯이. 다 거래하는 곳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거래처들 통해 갖고 이제 그분들도 최대한 싸게 받으려고 기존 거래처들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가지 직접 뭐 조명을 사러 가시는 분들, 청계천에 조명 사러 가고 직접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그런 거 있어도 막 다 재료까지 사갖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전기나 이런 목공 이런 거는 초보 창업분들이 아예 건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AS 제일 잘 되는 업체들이 제일 좋은 인테리어에서 AS 이제 초보 입장에서 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감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요 공사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을 아예 주고 인테리어 공사가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뭐 일주일 잡겠죠. 일주일에 뭐 300이든 뭐 250이든 240이든 잡은 다음에 보통 그렇게 주시죠. 예, 모든 걸 올 오픈해서 재료값까지 견적을 나한테 투명하게 줘라. 그리고 계약까지 하는 거죠. 리베이트를 받거나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도소매가로 해서 직접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내가 그때 이 재료비를 주겠다. 이런 계약서에 신뢰하는 사람이랑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랑 시설에 대한 것들이 다른 거잖아요. 시설 집기랑 인테리어는 다른 거죠. 예. 네. 요즘 인테리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로드 매장에서는 그래도 중요하죠. 기왕이면 이제 특색 있게 외식하고 싶고 누구를 만난다거나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 분위기에서 좋은 인테리어 가서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인테리어라는 게 이 어떤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영역이 꼭 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빈티지, 레트로도 사실 그냥 흔 건데 억지로 흔 거를 살라고 하면 비싸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오래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게 헐었어. 그럼 이게 진짜 이제 빈티지고 오리지널 뉴트로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다는 개념보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의미 있게 꾸밀 것이냐. 그리고 직접 내가 뭐 쓰던 거를 갖다 놓든 아니 스토리텔링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하얗게 딱 해놓고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와 그거를 주든 그런 의미를 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두 대표님한테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간판이라는 거는 가게의 얼굴이잖아요. 예. 근데 간판도 비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해요. 뭐 프랜차이즈 최근에 네. 나왔던 어떤 콘텐츠 중에서 간판비가 말도 안 되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간판을 요새는 뭐 낮저 밤이처럼 오전에 가게가 만약에 밥집이었으면 저녁에 술집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 간판을 하나의 간판으로만 하죠? 저 이해를 좀 못했는데 그럼 간판 옆에 또 다른 간판을 단다. 간판이 이렇게 매번 이미지를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전자간판 말고 간판을 예를 들어서 낮엔 이런 간판인데 탁 돌리면 탁 바뀌었어. 다른 간판으로. 네. 그런 건 없어요. 기능 때문에 그런 거 하니까요. 얼마 안 차이 나더라고.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국기 드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국기 네. 올렸어. 다른 것도 저희 올리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업종이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컨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여기 치면은 뭐 축구 경기가 있는 치맥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치맥에 맞는 간판을 올려놓고 한 달을 장사했어. 그 다음 달에 뭐가 있냐면 또 불닭에 대한 어렵다. 좀 어려운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간판이 되게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는 줄 아세요? 간판도 어쨌든 간에 업자한테 맡기면은 자꾸 이제 식상해. 바꾸고 싶긴 해. 근데 간판 인테리어는 어디다 의뢰하세요? 간판 업체가 따로 있죠. 간판 업체에다가 네. 간판은 따로 디자인 이런 거 직접 디자인 또 해주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의뢰는 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거기도 디자이너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판에 대해서 중요도는 얼마큼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네. 저도 간판 업종마다 틀리긴 한데 중요해요. 간판 디자인보다 그 네이밍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소비자의 뇌리에 박힐 만큼 뭔가 뭐 임팩트 있는 이름을 줄 것이냐. 예, 그것이 저는 이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예, 그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매장은 또 스토리텔링을 또 고객 서비스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간판이 중요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웃테리어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고 지나가다가도 저거네, 뭐 땡땡이네, 뭐 이디야 커피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 매장으로 했을 때는 사실 간판의 영향을 크게 또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보 창업 간판 디자인, 네, 보다는 일단은 이제 내부의 힘을 통해 갖고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거지. 간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갖고 초보 창업자가 정리를 보자면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는 간판을 보면서도 어떤 홍보가 되게 큰데 네. 개인 브랜드의 경우에 굳이 그렇죠. 간판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인입이 이렇게 잦지는 간판 보고 않아요. 들어가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스토리를 보고 초반에 많이 가죠. 여긴 뭘 하는 데고 가면 어때라는 기대를 가지고 배달 매장 간판 많이 하나요? 안 하죠. 그쵸.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여쭤본 게 뭐냐면 가게에 대해서 간판이 얼마큼 중요하냐를 여쭤본 거예요. 프랜차이즈들은 중요하죠. 프랜차이즈. 보여야 되니까. 나 커피 음. 먹고 싶은데 이디야 가자. 오케이. 생과일 주스 먹고 싶은데 주시 있다. 주시 가자. 보여야 되는데 개인 매장 같은 경우에 나 생과일 주스 먹고 싶은데 저 간판 특이한데 생과일 주스 저 집으로 먹으러 가볼까 이러진 않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해봐야 돼요. 네. 그죠? 네. 뭐 감리도 뭐 무리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스스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알아가면 좋을까요? 뭐 책도 있고 있겠지만 그렇죠.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인 중에 거의 있거든요. 친구의 친구라든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라든지. 지인 찬스. 네.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인데 이제 비용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게 아니죠. 다 이제 어차피 그쵸. 네, 제가 돈을- 받고 하고 싶은 네. 거죠. 근데 돈을 주더라도 기왕이면 지인한테 좀 더 드리고 해서 맞아요. 하면서 물어볼 거 그게 많이 있어요. 있으면 이득입니다. 물어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지인이 저한테 그렇게 의뢰를 많이 줘요. 내가 뭐 피부샵을 오픈하고 뭐 어디를 오픈하는데 형제 네가 안 바쁘면은 해주는데 뭐 한 300 받고 15일 건데 300 받고 대신에 올 오픈해가지고 견적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저한테 쓰자고 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자야, 내가 인테리어 업자는 일이 계속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뭐 15일 동안 뭐 250, 300 버는 게 꽤 괜찮은 벌이에요. 사실 뭐 더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렇게 생각 드는데 계약서를 쓰고 정말 오픈을 하더라도 거래처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서 쓰자고 했을 때 대부분 그거 물론이지 땡큐 하는 마음으로 쓰지만 만약에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절대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하자고 계약서를 좀 쓰고 업체 정보까지도 나한테 연결해 줄 수 있겠느냐. 단 나는 이 정보를 따로 인테리어 뭐 사업을 하는데 절대 쓰지 않겠다. 뭐 이걸 위약할 때 서로 1억씩 하자라고 하면 연결 다 시켜줘. 조명 어디 그리고 비교 너가 싼 데 있으면 내가 이런 무슨 목재가 필요해. 그럼 오픈마켓으로 시켜라.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싼 데가 있으면 네가 알아봐라. 비교 좀 해봐라. 그럼 그렇게 해서 나는 300만 원 받는 거죠. 제 업자 붙이고 이제 그 사람이 의뢰를 준 사람이 이 사람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견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 대해 주기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쭉 알아야 되는 게 장사, 즉 나만의 어떤 개업을 하려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노력,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네, 개업. 창업과 개업은 또 다를 수 있겠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